오늘 데이터라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두 거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쪽은 비밀스러운 예언가, 다른 한쪽은 미래의 건축가로 불리는 팔란티어와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이 두 회사가 어떻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배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데이터가 21세기의 석유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아주 다른 두 가지 비전에서 시작됩니다. 한 회사는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나타나서 혼돈 속에 얽힌 술타래를 풀어내는 해결사, 즉 예언가로 등장했고요. 다른 한 회사는 모두가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건축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이터 시대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먼저 베일에 쌓인 예언가, 팔란티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회사의 탄생 배경에는요, 미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한 비극적인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모든 건 2001년 9일 테러에서 시작됐습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던 피터 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정보 조각들만 제대로 연결했다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바로 이 생각 하나에서 팔란티어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CIA에 투자를 받게 되고 오사마 빌라덴 추적 작전에도 기여한 걸로 알려지면서 세상에 그 능력을 제대로 증명해 보였죠. 회사 이름도 참 재미있는데요. 팔란티어는 바로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보는 돌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원작의 엄청난 팬이었던 피터 틸에게 멀리 내다본다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은 데이터 더미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겠다는 회사의 비전과 그야말로 딱 맞아떨어졌던 거죠. 팔란티어의 진짜 비밀 병기는 바로 온톨로지라는 기술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수천 권의 책을 하나의 거대한 의미 지도처럼 정리하는 거죠. 온톨로지는 사람, 장소, 사건 같은 데이터 조각들에 일일이 꼬리표를 붙여서 서로 어떤 관계인지 정의해 줍니다. 덕분에 분석가들은 이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데이터 속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바꿔서 두 번째 주인공, 스노우플레이크를 만나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외부의 거대한 위기에서 태어났다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좀 다릅니다. 거대 기업 오라클 안에서 시작된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통찰력에서 시작됐거든요. 이 세 명의 엔지니어는 당시 데이터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낡은 설계도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랑 데이터를 처리하는 공장이 한 건물에 꽉 묶여 있어서 너무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를 나와서 클라우드 시대에 딱 맞는 새로운 설계도를 처음부터 그리기로 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들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데이터 창고와 데이터 처리 공장을 완전히 분리해버린 거예요. 덕분에 기업들은 필요할 때마다 창고나 공장 크기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됐고요. 쓴 만큼만 돈을 내니 비용도 확 줄었죠. 심지어 데이터 공유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시장의 판도를 바꾼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던 겁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성공은 월스트리트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특히 모두를 놀랍게 한 건 평생 기술주 IPO에는 투자 안 한다는 원칙을 지켜온 가치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 버핏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위해서 수십 년간 지켜온 자신의 철칙을 깨버렸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가 자신의 원칙을 바꿨다? 이건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어요. 스노우플레이크의 기술이 그냥 좀 나은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이라는 걸 공인해준 셈이죠. 무려 5억 달러. 이 투자는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는 걸 넘어서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전이 맞았다는 걸 세상에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스노우플레이크는 명실상부한 데이터 업계의 거인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렇게 두 거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둘이 서로를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완전히 다른 철학과 전략으로 자신만의 데이터 왕국을 건설했기 때문이에요.
이 표를 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죠. 팔란티어는 정부나 정보기관 같은 소수의 핵심 고객을 위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예언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을 개척한 거죠. 반면에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레드오션에 뛰어들어서 모두가 쓸 수 있는 튼튼한 플랫폼을 만든 건축가의 역할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을 잘 가던 두 거인 앞에 2022년 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로 AI 혁명이었죠. 이 거대한 물결은 모든 걸 뒤바꿀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대로 쓸려 나가버릴 수 있는 무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I 경쟁에서 팔란티어는 이미 출발선 한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핵심 기술, 온톨로지 덕분이었죠. 수년간 데이터를 의미 있는 지도처럼 차곡차곡 정리해둔 덕분에 AI가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으니 팔란티어는 AI라는 로켓에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됐습니다. 고객들에게 몇 달이 아니라 며칠 만에 AI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주가 역시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죠. 물론 스노우플레이크도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뒤처질 수 없었죠. AI 관련 스타트업과 핵심 인재들을 정말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빠르게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기능 몇 개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회사의 체질 자체를 아예 AI 중심으로 바꾸려는 거대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이 두 거인의 숨가쁜 여정을 보고 있으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기술의 세계에서 진짜 리더가 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고객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야말로 집착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데이터 도구를 파는 회사답게 자기들 스스로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클라우드나 AI 같은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올 때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끊임없이 배웠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두 회사의 철학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줍니다. 이들은 시장의 변화에 그냥 끌려다니는 승객이 아니라 스스로 핸들을 잡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운전자가 되고자 했던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마지막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이끕니다. AI가 모든 것을 결정할 이 새로운 시대에 데이터 세상의 미래는 과연 누가 정의하게 될까요?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정답을 찾아주는 예언가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거대한 도서관을 짓는 건축가일까요? 데이터 시대의 다음 챕터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